먼저 타르트 쉘이 될 파트 사브레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푸드 프로세서와 손반죽으로 작업하는 걸 차례로 보여드릴 거예요.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실 분들은 버터와 전란을 제외한 전 재료를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저는 오늘 슈가 파우더가 똑 떨어져서 설탕을 사용했는데요. 설탕을 사용하면 표면이 거칠고 좀 더 단단하면서 똑똑 부러지는 식감의 쉘이 완성이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더 가볍고 사박사박한 쉘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동량의 슈가 파우더로 대체해서 사용해주세요. 깍둑썰기한 차가운 버터를 추가해 보슬보슬한 상태가 되도록 잘 갈아줍니다. 밀가루와 버터가 잘 섞였다면 전란을 추가해서 끊어가며 섞어줍니다.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면 바로 멈춰주세요. 완성된 반죽은 거칠고 완전히 섞이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스크래퍼로 반죽을 조금씩 밀면서 프라제 작업을 해줍니다. 프라제 작업 시 반죽에 들어간 기포와 덜 섞인 가루가 정돈되면서 균일한 상태가 되는데요. 밀어펴기 할 때 반죽이 갈라지는 현상도 잡을 수 있어요. 많은 양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에 뭉툭한 부분으로 치대듯이 반죽을 밀어주시면 간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2회 정도 반복해서 매끈한 반죽으로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반죽을 비닐백에 넣어줍니다. 밀대를 이용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반죽을 펴줍니다. 저는 휴지 시간을 짧게 가질 거기 때문에 냉을 빨리 먹도록 조금 얇게 밀어주었어요. 성형하기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 냉장 휴지 후 사용해주세요. 이번에는 손반죽으로 파트 사브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앞과 동일하고요. 손반죽을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달걀에 추가해 미리 녹여둡니다. 작업대에 박력분과 아몬드 파우더를 함께 채쳐줍니다. 설탕 혹은 동량의 슈가 파우더를 추가해서 섞어주세요. 차가운 버터를 추가해 잘게 쪼개가며 섞어줍니다. 버터가 쌀알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쪼개줍니다. 버터 조각이 사라졌다면 가운데 홈을 파서 달걀물이 넘치지 않도록 추가해주세요. 고르게 섞이도록 반죽해주세요. 달걀물이 어느 정도 섞였다면 손으로 가볍게 뭉쳐가면서 반죽합니다. 스크래퍼와 손을 이용해서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합쳐주세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섞이지 않은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제 작업 후에 비닐백에 넣어서 냉장 휴지시키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냉장 휴지가 끝난 타르트지를 꺼내줍니다. 단단해진 타르트지는 바로 밀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밀대로 두드려서 성형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더운 여름에는 반죽이 빨리 녹기 때문에 테프론 시트를 한 장 깔고 작업하면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반죽이 다를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지면 테프론 시트를 그대로 옮겨서 잠시 냉장에 두었다가 작업하면 되거든요. 이제 덧가루를 위아래로 뿌리고 반죽을 돌려가면서 2에서 3mm 두께로 밀어펴줍니다. 밀어펴기가 끝난 반죽은 매우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15분 이상 휴지해서 단단해지면 그때 재단해주세요. 반죽이 다시 단단해지는 동안 틀에 시로네 버터를 얇게 발라줍니다. 저는 오늘 지름 8cm, 높이 2cm의 타공링을 사용해 주었어요. 버터칠이 끝난 링은 냉동실에 차갑게 보관해 줍니다. 휴지가 끝난 반죽을 꺼내서 8개의 띠와 링을 재단할 거예요. 길이 24cm에서 25cm, 높이 2.5cm의 띠를 재단해 줍니다. 바닥은 타르트의 지름보다 5mm 정도 작은 게 좋지만 없으시다면 타르트 링과 같은 사이즈로 재단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작은 사이즈의 링이 없어서 8cm 링으로 재단해 주었어요. 재단한 반죽은 매우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단단하게 냉장 보관 후 사용해 주세요. 여름이라서 반죽이 금세 부드러워지는데요. 저처럼 옮기지 말고 재단한 그대로 냉장 보관했다가 사용하시는 게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남은 반죽은 모아서 다시 밀어펴 냉장 후에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8개의 반죽이 재단되었어요. 차게 굳힌 반죽을 꺼내 링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실온에 나온 반죽은 금세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작업 속도에 맞춰서 2~3개씩만 꺼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옆면에 가볍게 밀착시켜 붙여주시고 띠를 살짝 넉넉하게 잘라서 이음새를 정리해주세요. 퐁사주를 너무 힘줘서 하면 굽고 난 후에 쉘이 틀에서 빠지지 않을 때도 있고 반대로 너무 약하게 하면 굽는 도중에 반죽이 흘러내리기도 해요. 따라서 적절한 힘을 주어서 반죽을 옆면에 살짝만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재단해둔 바닥 위로 링을 올려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링을 돌려가며 위로 올라온 반죽을 정리해주세요. 여덟 개의 쉘 모두 작업해줍니다.
저는 바닥 타르트지를 크게 재단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만 바닥과 옆면 사이에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손으로 살짝 눌러서 이어주세요. 굽기 전에 냉장 혹은 냉동에 두었다가 반죽이 충분히 단단해지면 구워줍니다. 저는 냉동실에 10분 정도 보관해 둔 뒤 구워줬어요. 바닥이 뚫린 타공 매트에 쉘을 올려서 170도에 13분 구워줍니다. 타공링과 타공 매트를 사용해서 쉘을 구울 때에는 바닥과 옆면의 구멍 사이로 수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케와 누름돌을 생략하고 구워도 수축이나 변형이 없는 균일한 타르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바닥이 막힌 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케 후에 누름돌을 올려서 구워야지 쉘이 익으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바닥이 들뜨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구움색이 났다면 오븐에서 꺼내 틀을 제거해줍니다. 이대로 완전히 식혀주세요. 쉘이 식는 동안 아몬드 크림을 준비해요. 레몬은 베이킹소다에 깨끗이 세척해 준비합니다. 볼에 전랑과 레몬 제스트, 딜을 함께 계량해주세요. 바 믹서로 가볍게 갈아줍니다. 설탕을 추가해 함께 섞어주세요. 핸드믹서 중속에서 저속으로 흰자를 휘핑해줍니다. 하얗고 거친 거품이 올라오면 설탕의 절반을 넣어주세요. 다시 중속으로 휘핑해줍니다. 머랭이 좀 더 탄탄하고 조밀해졌다면 남은 설탕을 모두 넣어서 중속에서 고속으로 마저 휘핑해주세요. 뿔이 부드럽게 휘는 탄탄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 준비해둔 계란 믹스에 아몬드 파우더를 추가해 휘핑해줍니다. 뽀얀색이 돌도록 1분 정도 가볍게 섞어주세요. (40도) 전후로 녹인 버터를 추가해서 저속으로 잘 섞어줍니다. 겉도는 부분 없이 섞였다면 잘 된 거예요. 머랭을 절반 추가해서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줍니다. 마블이 살짝 남아있을 때 남은 머랭을 전부 넣고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히 섞어서 마무리합니다. 비커에 짤주머니를 끼워주세요. 완성된 아몬드 크림을 전부 담아줍니다. 스크래퍼로 팽팽하게 정리해주세요. 초벌한 쉘을 저울에 올리고 약 25g씩 아몬드 크림을 패닝해주세요. 레몬 커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닝 양을 18에서 20g 정도로 조절하고 뒤에서 만드는 커드를 좀 더 많이 담아주셔도 좋아요. 패닝한 반죽을 가볍게 정리해주세요.
구우면서 평평해질 거라 너무 완벽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160도로 예열된 오븐에 15분 구워줍니다. 전체적으로 구움색이 노릇노릇 났다면 오븐에서 꺼내주세요. 온기가 남아있을 때 리몬첼로를 한 티스푼씩 바로 뿌려줍니다. 리몬첼로는 레몬 리큐르인데 생략하셔도 좋지만 뿌리면 아몬드 크림이 더 향긋하고 촉촉해져요. 이대로 완전히 식혀줍니다. 쉘이 식는 동안 레몬 딜 커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냄비에 레몬 제스트와 레몬즙을 계량해 줍니다. 볼에 실온의 계란을 계량해 주세요. 나머지 재료도 전부 준비해 주시는데요. 커드에 들어갈 버터는 실온 상태로 준비해 줍니다. 휘퍼로 전란을 풀고 설탕을 추가해서 가볍게 섞어줍니다. 레몬즙과 제스트는 불에 올려서 가장자리가 바르르 끓어오르도록 가열해주세요. 계란 믹스처에 레몬즙을 추가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냄비에 다시 옮겨 담아주세요. 중불에 올려서 커드가 부분적으로 익지 않도록 잘 저어가며 가열해주세요. 농도가 잡힐 때까지 진행하면 되는데요. 온도로 치면은 약 82도에서 84도 정도가 적당해요. 큰 기포가 터지기 시작하면 불에서 내려줍니다. 레몬 제스트와 덩어리지기 쉬운 계란 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걸러진 커드는 얼음볼에 받쳐서 40도까지 온도를 내려줍니다. 적당한 온도로 식은 커드에 실온의 버터를 추가해 믹싱하면 녹은 버터로 만들 때보다 더 크리미한 질감의 커드를 만들 수 있어요. 실온의 버터를 조금씩 나눠 추가합니다. 추가할 때마다 바 믹서로 부드럽게 믹싱해주세요. 크리미한 상태로 완성되었다면 깨끗이 세척한 딜을 추가해 믹싱합니다.
리몬첼로를 추가해 마무리해주세요. 완전히 식은 쉘에 레몬디 커드를 한 스쿱씩 올려줍니다. 만약 완성된 커드가 너무 묽어서 작업하기 힘드시다면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작업하셔도 좋아요. 스패츌라를 이용해 커드를 바깥쪽으로 쓸어줍니다. 커드가 쉘 높이만큼 채워졌다면 전체적으로 쓸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쉘의 가장자리 부분은 손으로 한번 정리해주세요. 여덟 개 모두 작업해줍니다. 작업한 쉘은 머랭을 만들 동안 잠시 냉장해 둡니다. 만들어둔 커드는 3분의 1 정도가 남을 텐데요. 다양한 빵에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머랭을 올리기 전에 짤주머니에 127번 깍지를 끼워서 준비해 둡니다. 이탈리안 머랭에 들어갈 시럽을 만들기 위해 냄비에 설탕과 물을 함께 계량해 줍니다. 설탕이 전체적으로 적셔졌다면 불에 올려서 118도까지 가열해주세요.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오면 휘핑을 시작해줍니다. 저는 시럽을 끓이면서 동시에 휘핑을 진행했는데 이탈리안 머랭 작업이 서투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도록 차라리 흰자를 먼저 휘핑해 둔 다음에 시럽의 온도를 맞춰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머랭은 하얗고 거친 상태까지 올려둡니다. 118도의 시럽을 벽면으로 얇게 흘려가며 중속으로 계속 휘핑해주세요. 시럽이 다 투입되었다면 중속에서 고속으로 속도를 올려 머랭이 식을 때까지 휘핑해줍니다. 완성된 머랭은 탄탄하면서도 매끈하게 윤기가 흐르는 상태일 거예요. 파이핑하기 좋게 준비해둔 짤주머니에 절반을 담아줍니다. 돌림판의 중앙에 타르트를 올려주세요. 짤주머니를 팽팽하게 잡고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결 모양으로 파이핑합니다. 정해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하셔도 좋아요. 끊을 때는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끊어주세요.
토치를 이용해 옆면까지 균일하게 색이 나도록 머랭을 그을려 주세요. 깨끗이 손질한 딜과 레몬 제스트로 장식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구입해둔 딜꽃이 있어서 올려봤어요. 장마철이라 꽃잎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향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스트까지 올려서 정말 완성이에요. 이제 접시에 담아서 먹어볼게요. 요즘은 따뜻한 차와 함께 디저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참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레몬의 싱그러움과 딜의 향긋함, 그리고 머랭의 달콤함이 잘 어우러지는 타르트예요. 가벼운 아몬드 크림이 들어가서 레몬 커드의 신맛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편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맛을 좋아해서 나중에 남은 커드를 추가해서 같이 먹었어요. 커드 자체도 굉장히 향긋하고 딜향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스콘이나 빵에 발라 드시는 용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과 잘 어울리는 타르트이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